안녕하세요.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났습니다. 2분기가 지나고 이제 3분기의 시작은 7월 달인데요. 이번 한 주는 가격 조정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수도 조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나온 종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소수, 중심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대비 월등히 좀 나은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동성 전략 1, 2, 3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2달 반 정도 흘러온 것 같은데, 뭐, 대응 잘 하셨길 바랍니다. 제 전략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26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서, 이제 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좀 구간인데, 그죠? 예, 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2350까지 좀 기다려야 되느냐. 그죠?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요걸 저희는 이제 미래차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2023년도에는 이쪽의 주식들을 반드시 포트에 넣어야 된다. 미래차를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전략은. 여기에 이제 바이오 정도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건데, 바이오에서도 저는 적자 기업을 싹 다 제거하고, 흑자 기업만, 중심주만. 그죠? 이렇게 포트를 좀 구성을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좀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잘이죠, 잘. 제 전략은. 제 전략은 잘 매수하는 거죠. 배터리를 잘 매수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를 잘 매수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유동성과 관련된 이 기준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복귀 한번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배터리와 관련된 수정 전략을 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2달 반 정도 흘러왔었던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 제 생각이 좀 일부 바뀐 게 있어서 이것도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변동성이 크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 커요. 지금.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6월 14일부터 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했죠. 6월 14일부터. 이때가 수요일인데.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으로 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 그죠? 6월 14일부터. 이때부터 시장이 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유동성, 2번 전략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중심주로 해서 2700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음봉전이 되는 흐름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그냥 다운시키는 걸로 갈 거냐. 3번 시장이 나오면은 우리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키워야 된다. 요거였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면 대형주들 한 10% 빠지면 중소형주들 한 30-40%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소량만 해야 되는 거고, 2350에서 받을 현금은 남겨놔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왔어요. 근데 7월 달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종목의 변동성이, 주식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한 3-4% 하락을 했는데 요새는 하락하면 10%, 20% 하락하는 주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저가가 한 15%, 20% 급락하는 주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강한 종목이라고 해봤자 배터리 내에서 에코프로나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 정도,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나 나노 신소재 이렇게 연동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LG전자 정도까지만 좀 멀쩡하고, 소부장은 지난주에 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다가 이번 주에 또 가격이 확 나오고, 바이오는 신저가를 막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기아는 견조한데 성화이텍이나 이런 주식은 막 신고가를 가고, 대신 금융주는 신저가를 보내버리고, 건설사는 GS건설 이런 걸로 신저가를 보내버리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멍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너무 급변하니까,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래대금이 지금 매수 거래대금이 8조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10조에서. 증가한 거 해봤자 지금 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조면 진짜 똘똘한 한 채 빼고서 나머지 외곽 지역에서 자금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되게 당연한 겁니다. 강한 주식이 더 가고 약한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여러분,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차이나 쇼크 때도 그랬고, 차화정 랠리가 나왔던 시기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이 줄어들 때 유동성 긴축 구간에서는 더욱더 중심으로 자금들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한 주식들 물타거나 중소형주들 추가 매수해서 좋은 주식을 자르고 약한 주식을 더 물타면 오히려 계좌가 더 박살나고, 그래서 돈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자? 더 중심으로 가자였잖아요. 제 전략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더 중심으로 가자. 반도체의 강남, 배터리의 더 강남. 그죠? 예,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커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새마을금고. 그죠? 이게 좀 이슈가 있죠. 악재. 일부 지점에서는 좀 뱅크런. 그죠? 그리고 GS건설.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거 PF, 이거 부실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대출 옥죄고 있어요. 그러면 금융권들 충당금 쌓아야 됩니다. PF에서 발생되는 이 손실 마련하기 위해서 충당금 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주식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막 주식 막 매도 나오고 있는 주식도 있잖아요. 충당금 미리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연준에서 금리 5에서 5.25%에서 두 번 정도 지금 더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물에서 10년물. 요게 금리가 더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기업들이 뭐 실적이 부진한 것들이 추가적인 악재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그죠? 근데 늦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거 알고서 대응하면 늦는다는 거죠. 왜 2650에서 대응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 2520인데. 2650에 못했으면 2640,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때부터 흐름이 바뀌는 게 분명히 진행이 됐었고,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낮에도 좀 하고, 일요일날 제가 밤마다 했지 않습니까? 매주? 이번 주도 합니다. 이때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질 거라는 거를 저는 몰랐다고요. 뭐만 알았어요? 지금은 경기 부양이 아니다. 돈은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미국에서 출발한다. 미국 경기 부양입니까? 긴축이에요. 돈을 회수한다고. 싸게 사는 게 장땡.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이 가요. 그러니까 중심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주에서 한 놈이 고점을 낮추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질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악재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해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악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발생된 건데. 이 변동성은 누가 만들죠? 선물이 만들어요.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이거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급락한 주식들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추세가 무너진 주식들 잘 보세요. 프로그램 매도 타깃된 종목이 꽤 많을 겁니다. 여기에 연동된 상품. 그래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뭐 주식 환매 이런 좀 악재들, 물론 이제 당사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어쨌거나 투자 심리를 어렵게 한 건 사실이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위축받고 있어요. 시장 심리는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주식을 사야 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렸다 사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위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말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런 뉴스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 이미 퍼트려진 거 가지고서 조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근거 말고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돈은 미리 움직일 테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여러분 위기라고 1도 생각 안 해요. 기회예요, 기회.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주가가 많이 빠져서 1년에요. 2번에서 4번 정도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느 구간에서는, 긴축 구간에서는. 그죠? 그래서 작년도 6월 말, 9월 말, 그 다음에 12월 말이 있었던 거고 올해는 1월 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매수할 거냐는 모르죠. 저점은 모르지만 이게 2350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 수익률은 더 많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Why? 왜 그러냐, 왜? 왜 급락이 나온 기회냐? 미래차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애플은 지금 신고가예요. 엔비디아도 신고가고 테슬라도 이번에 그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거품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인공지능 이 반도체 칩이라는 새로운 수요 산업이 보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계속 지금 신고가고 자금이 모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랑 연계된 게 미래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비쌌던 거예요. 코스피 지수 2650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밸류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냐? 간단해요. 우리나라 기업은 50조 이상은 벌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감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계속 증설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앞당기고 있잖아요. 여기 현대차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50조 못 벌겠습니까? 여러분?
한 350이 오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뭐가 돼요? 50조 정도 버렸어요, 밸류인데. 결국 어떻게 나눠서 살 것이냐. 이 싸움인 거지. 좋은 기업들을. 그래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기회입니다. 매매할 때 매매한 사람들. 현금 관리할 때 현금 관리했던 사람들. 따라갈 때 따라가지 않고 주식 비중 관리하고 중소형주 내가 추가할 자금 딱 남겨놓고 배터리 살 자금 딱 남겨놓고 반도체 이익 병행하면서 약한 주식 물 안 타고 지금은 긴축 구간이니까 나는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 나 언제든지 주식을 사야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 그걸 실천해 가면 돼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2350.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중소형주들, 제가 말씀드리는 중소형주들은 어떤 중소형주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반도체의 중소형주, 배터리의 중소형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중소형주, 즉 미래차의 중소형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2350 이 자리가 온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코스피 지수 2350 전으로 오면. 안 오면요? 안 오면 어떡하죠? 안 오면, 여러분, 안 오면 거래대금을 체크하세요. 거래대금이요? 네. 8조에서 10조 정도 수준으로 계속 머무르는 시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2350이 안 와요? 그럼 그때까지 뭐예요? 중심주만 가지고서 매매하세요. 끝. 그럼 중소형주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네. 왜요? 죽기 싫으니까요. 주식 한번 잘못 사가지고 2년, 3년 고생하기 싫으니까. 신용청산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중소형주들이 먹을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안 오면요.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중심주로 수익을 더 키우면 돼요. 그럼 중심주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 중심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중심주입니다. 현대차 자동차의 중심주죠. 여기서 중요한 거 삼성전자 69,900원. 그죠? 지금 중심주 전략 1번으로 가다가 6월 14일처럼 요번에 음목 나온 거잖아요. 매도 거래 대금에 의한 증가가. 그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1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전 저점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죠? 반도체 감산이 있는데 이 감산을 빨리 하죠.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요 수요가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요. 그럼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살 생각을 해야죠. 지수보다 빨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수는 우리가 2350을 기다리는데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래대금을 뜰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중심주들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SK 하이닉스가 11만 1,8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61선 전후로 한 가격 조정이 나온다. 저는 이때부터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 69,900원인데 여기서 한 3, 4천 원 정도 빠진다. 그럼 저는 이건 매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 보유자분들도. 이때 뭘 같이 체크를 하시냐면
LG전자도 같이 체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LG전자가 같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오면 이거는 전장부품 관련된 섹터들까지도 키우겠다는 얘기야, 이번 시장이. 그러면 IT 반도체 중심주들은 조정이 크게 안 나올 수 있어요.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이런 주식들은. 그런 주식은 그럼 좀 선침을 일찍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게 51에서 48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여기 왔을 때 좀 사자라는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의 에코프로가 대규모 수주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 자,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구간 동안에 39만 8,500원. 전고점 돌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데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배터리,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그죠? 이런 주식들 가운데서 중심주에 해당하는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그러면은 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시장은 신저가를 다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돌파했던 게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이번에 가격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 구간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중심주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근데 지금 신고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다음 주 연속적인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코스피에서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주식이 배터리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 50일에서 한 48 정도에 한 두 번에 나눠서 살려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이번엔 그냥 세 번에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매수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를 포함을 시켜야 되냐면 이번 구간 배터리에서 가장 약했던 주식들, 대표적으로 롯데에너지, SKC, 죽다 살아나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 흐름들도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주식이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시도들이 나온다면 이번 시장은 그냥 배터리의 목표치 자체를 그냥 다 업으로 시켜버리고 반도체 중심에서 그냥 장군멍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가 2550에서 2350 이 구간에 갇히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 전략을 세울 때는 반도체하고 배터리 중심주는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편입을 해놓으시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2355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죠? 만약 이 자리가 안 오면 차라리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완전히 시장을 돌리는 장대 음봉이 나와서 전체 거래 대금을 12조로 키울 때 그때 좀 늦게 사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뒤늦게 참여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금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주에서 절대 벗어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리더라도 차라리 중심주를 조금 더 나눠서 산다는 식으로 이번 구간에 대응을 하시면 저는 이번 구간 여러분들이 또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